실제 개정된 참고서를 보면 이제 광합성 다루기 전에 세포 호흡을 먼저 다룬 다음에 광합성으로 가거든. 참고서 순서하고 약간 바꿔놨어요. 광합성을 먼저 다루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더라고. 그지? 생명과학 원에서 광합성의 뭐 큰 틀은 잡았지, 그지? 근데 그 큰 틀을 훨씬 화학적으로 그 분자 수준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들의 이제 화학 반응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얘기. 완벽하게 외워야 돼. 흐름을 외워야 돼요. 과거에는 자료를 주고 있잖아.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봤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 자료마저 외워야 돼요.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 뭐야? 자, 어쨌든 광합성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그지? 그 다음에 광합성 이제 세부 과정이 들어가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제 문제 출제율이 둘 다 높아요. 이게 이제 간단한 듯 보이는데 이게 의외로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치? 광합성의 과정 보면 우리가 3단원 물질대사 파트를 볼 때 화학 반응 자체가 체내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니?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광합성 과정 자체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요. 두 단계로. 뭐 들어는 봤겠지만 영반응하고 암반응으로 나눠져요. 이 과정 자체도 세부적으로 또 단계가 있고 여기도 또 세부적인 단계들이 있어요. 이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외우면 끝나. 문제 엄청 쉬워. 외우면 끝난다고. 기출문제를 거기 보면은 개념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해? 엄청 나거든. 문제 다 풀면은 그냥 머릿속 그냥 익혀져요. 걱정하지 마. 익혀진다고 그냥. 익혀진다고 해? 네. 이제 처음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지. 다가서고 나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 감을 잡으면은 뭐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광합성 영향 요인을 찾아보려면 이제 광합성의 큰 흐름을 잡고 있어야 되겠지.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알다시피 이런 화학 반응식이잖아. 계수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계수도 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 쉬워. 괜찮아.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럼 어찌됐든 광합성의 주 목적은 이와 같이 뭘 만드는 거야 지금? 포도당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포도당의 주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지. 유기물에 필요한 탄소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무슨 에너지가 들어와서? 비대에너지가 들어와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안으로 저장되는 거잖아. 그럼 이 짓을 주로 하는 게 식물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서 누가 하냐? 엽록체가지. 그 엽록체에는 이러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색소가 있지. 그치? 그 색소가 우리가 엽록소라는데 실제 엽록소의 종류와 그다음 다른 색소들도 있다고 그랬지? 지난번에 색소체 할 때 설명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색소를 보게 되면 엽록체가 갖는 색소예요. 뭐 가져요? A 같지, 그 다음 B를 같지. 그래서 얘들은 말 그대로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이 색소다 그래서 엽록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색소가 뭐가 있어요? 카로틴 있지, 카로틴. 그지? 예. 카로틴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적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에 잔토필이 있지, 잔토필. 그지? 그래서 카로틴하고 잔토필을 합쳐가지고 카로티노이드계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지? 이제 네 종류의 색소가 있는 것이고, 이때 네 종류의 색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색소가 바로 엽록소예요. 그지? 그래서 색소 네 종류 중에서 엽록소가 가장 중심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색소라 표현하냐면 중심색소다라고 표현해요. 색소 중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실제 이런 색소들이 모여있거든. 모여있으면은 그 중심에는 항상 엽록소 A가 있어야 돼. 엽록소 A가 없잖아.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됐지? 나머지 색소들을 뭐라 부르냐면 나머지 색소들을 이놈들을 보조색소라 불러요. 나중에 보조 색소의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어찌됐든 이러한 색소들이 비대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 비대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화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 에너지가 이제 포도당 속에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죠? 부산물로 이제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되니? 그럼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이잖아.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니까 당연히 물질 대사지.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 이때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효소의 종류와 기능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과정마다 효소가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관여한다는 종류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해되냐? 그럼 이걸 보면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거든. 결국 이 속도라든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되는 거거든. 그지? 우리가 효소 파트 다룰 때 광합성 속도가 일종의 화학 반응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핵심이고 이게 기질이 되는 거지. 그럼 기질량이 적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니? 느리겠지. 그러면 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려면 이산화탄소 양을 뭐 해야 돼요?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야 반응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향 요인이 뭐라는 얘기야? 이산화탄소 양이라는 얘기. 이게 결국 영향 요인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 광합성 속도, 즉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는 얘기. 이게 기질의 양이잖아 이게.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효소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효소를 보면 주로 전 효소 중에서 주 효소들을 보면 돼요. 주 효소의 성분이 뭐기 때문에? 단백질이잖아. 그럼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온도가 있고 pH가 있지. 그 중에서 온도만 다뤄, 온도만. 됐지? 그래서 두 번째 영향력이 뭐예요?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미 효소 파트 때 다뤘거든. 이게 됐지? 온도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효소의 반응 속도를 온도 갖고 나름대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볼게요. 그 다음 나머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빛이거든. 재료가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해요. 됐지? 적당하더라도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일단 빛의 양이 중요한 거지, 빛의 양.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첫 번째가 빛의 양, 빛의 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의 종류를 보잖아. 빛의 종류. 우리가 현미경 할 때 빛의 종류 살짝 다뤘지. 여러 종류의 빛 중에서 광합성에 활용되는 빛의 종류는 무슨 광선을 이용해요? 가시광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 그지? 이용하는 빛의 종류 중에서. 그지? 그럼 가시광선을 또 파장별로 분리시키게 되면 적색부터 해서 뭐가 나와요?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 하지, 자색. 됐지? 여러 종류의 파장별로 가시광선의 종류를 나눈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래서 이 광합성에 활용되는 가시광선들 중에서도 이 여러 가지 파장들 중에서 주로 잘 이용하는 파장들이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가 뭐에 따른,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루고 갈 것이고. 이해됐지? 그지? 첫 번째 뭐부터 다룰 거예요? 빛의 세기부터 다루고 갈 거예요. 그치?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 속도의 변화 볼게요. 일단 아까도 봤던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네 가지 영향 요인을 가지고 이놈의 뭘 측정할 거예요? 속도를 측정할 거지. 그치? 그럼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우리가 앞에서 화학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할 때 어떤 시간당,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뭐의 양이나 반응물의 양을 가지고 광합성 속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같은 시간 동안에 늘어나는 무슨 물의 양? 생성물의 양으로 측정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반응물의 종류를 보면 핵심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지. 그 다음에 생성물은 포도당.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거든. 그럼 이때 반응물을 뭘로 써도 돼요? 이산화탄소.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을 가지고 광합성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단위 시간당 늘어나는 생성물의 양이니까 무슨 양? 늘어난 포도당의 양을 가지고서도 광합성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됐지? 또는 이것도 생성물 일부잖아. 그럼 단위 시간당 늘어나는 뭐의 양을 가지고? 산소량을 가지고 광합성 속도를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지? 또 하나, 그럼 단위 시간당 줄어드는 반응물의 양을 살짝 다른 말로 바꿔보잖아. 살짝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인데, 단위 시간당 실제 뭐에 참여한? 반응에 참여한 무슨 물의 양? 반응물의 양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싶잖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싶으면 어떤 반응물을 이용하는 게 좋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거나 발생하는 뭐를 가지고?
산소 양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 근데 포도당을 가지고서는 이거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 포도당이 얼마만큼 만들어진지 보려면 이놈의 질량 재야 되잖아. 그럼 질량 재려면 어떻게 돼? 광합성을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이 포도당을 실시간으로 질량 잴 수가 없단 말이야. 질량 재려면 식물 찢어가지고 포도당 분리시킨 다음에 포도당 질량 재야 되거든. 그럼 실시간 잴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가장 잴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것의 양하고 이것의 양을 빠르게 측정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른 또는 빛의 파장에 따른 또는 온도에 따른 또는 이산화탄소량에 따른 광합성의 속도들은 주로 이런 걸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기체들의 양을 가지고. 이해됐지? 그지? 그럼 광합성이 활발하면 식물체 내부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뭐 하겠어? 많겠지?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됐냐? 됐지? 그래서 내용 들어갈게요. 되지?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 여기서는 뭐의 변화에 따른 뭐를 볼 거예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속도 변화를 볼 거지. 그럼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조작하고 싶은 거지, 그지? 광합성의 속도는 이걸 조작시켜서 우리가 이걸 측정할 거니까 이게 무슨 변이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의 관계만 보고 싶으면 뭐만 조작시켜야 돼? 빛의 세기만 조작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총 4가지 있었잖아. 그러면 두 번째인 빛의 파장이나 그 다음 세 번째 뭐나 온도나 네 번째 뭐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양은 통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빛의 파장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무슨 온도에 맞춰줘요? 최적 온도에 맞춰줘야 되겠지? 그렇지? 이산화탄소는 양을 충분히 줘야 되거든. 적게 주면 안 돼요. 왜? 광합 속도에 바로 영향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준다 표현하냐면 충분하게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 자체는 실제 이러한 반응을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뭐에 영향을 줘요? 효소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광합성에 대해서 광합성이나 됐든 세포호흡이 됐든 전부 다 누가 관여하는 거거든? 효소가 관여하는 거거든. 그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이 효소 중에서 무슨 호흡에 관여하는?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에 의해서 세포 호흡량이 그 최대 속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온도를 최종 온도로 맞춰준다는 얘기는 무슨 호흡 속도를 일정하다는 얘기냐면 세포 호흡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러면 정말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의 속도 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됐냐? 됐지? 됐지? 그래?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무슨 속도를 일정하다는 것? 세포호흡 속도를 일정하다는 거야. 세포호흡 속도는 결국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빛의 세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거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기 때문에 빛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지? 자, 그러면 실제 식물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기관이 어디예요? 잎이잖아. 잎, 기관. 잎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조직들? 엽육 조직들.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바로 엽록체를 가져서 그놈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큰 틀로 보면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산화탄소 일단 흡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럼 당연히 뭐도 공급해야 돼? 빛도 공급해야 되겠지. 근데 이 양을 우리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조절하겠다는 얘기고. 됐지? 그럼 광합성 결과 포도당 만들어지고 그 결과 뭐가 방출돼? 산소가 방출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결과를 볼게요. 이게 들어가면 그만큼 광합성이 일어나는 얘기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 광합성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러면 광합성의 속도를 실시간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당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이나 또는 시간당 뭐 되는? 방출되는 산소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광합 속도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지?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지. 뭐도 해요? 세포흡도 하거든. 세포흡을 하려면 주로 유산소흡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끌어와요? 산소를 끌어오거든. 그러면 세포호흡 결과 뭐가 방출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거든. 이거는 무슨 호흡 결과예요? 세포호흡 결과지.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 버렸기 때문에 세포 호흡 속도는 뭐 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놈이 특정 시간당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나 특정 시간당 산소의 흡수량이 서로 뭐 하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광합성 속도나 세포 호흡을 측정할 때는 산소보다는 주로 뭐가 측정을 해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시간당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곧 무슨 속도가 돼요? 광합성 속도가 되는 거고, 시간당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양 분모가 돼요? 세포 호흡량이 되는 거란 얘기지. 근데 이 속도가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시간 동안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봐버리는 거지. 이해되냐? 그리고 이 그래프에다가 이 과정을 이제 연결시켜 볼 거예요. 됐지? 이때 X축이에요. X축은 무슨 변이 돼야 되니? 조작 변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빛의 세기지, 그지? 빛의 세기를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뭐 물리에서 배웠겠지만 뭐야? 럭스지, 럭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다음에 Y축이죠, Y축. Y축을 여길 0으로 기준 잡잖아. 0 주자면 여기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읽어 나가잖아. 위쪽으로 읽어 나가면 단위 시간당 이산화탄소의 무슨 양을 보겠다는 얘기야? 흡수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여길 기준으로 어디로 읽어 나가면? 위로 읽어 나가면. 이해됐지? 그럼 여기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읽어 나가면 여기 위의 값은 양이 되는 거야, 음이 되는 거야? 양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반대로 이걸 밑으로 읽어 나가잖아. 그러면 뭐냐? 값이 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음이 되는 건데, 이때 양하고 음은 크기를 비교한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쪽으로 플러스로 읽겠다는 얘기는 흡수되는 방향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방출되는 양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래쪽, 여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읽어 나가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뭐의 양 측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량 측정하겠다는 얘기지. 이랬지? 그러면 어떤 시간대에서 마이너스 3이 있대요. 어떤 시간대에서 플러스 3이 있대요. 무슨 말이야? 3만큼 들어가서 3만큼 나온다는 얘기지, 지금. 이해됐냐?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 크기가 아니에요. 방향이야. 이해됐지? 그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다 보면 교재에 있는 그래프하고 좀 다르게 나와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설명하려는 거야. 이해됐지? 흐름 잘 잡아. 일단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야. 알았지? 현재 이놈한테 이 시점, 여기에요, 여기. 그럼 여기는 아예 무엇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 빛을 아예 주지 않았다는 얘기지. 여기에 빛을 공급하지 않으면 얘는 광합성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겠지. 광합성 안 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이때 흡수되는 양은 몇이 돼요? 0이 되는 거지. 근데 뭐를 할 거예요? 세포를 하기 때문에 세포 호흡 결과 속도는 일정하니까 나오는 양은 항상 어떻게 나와요? 일정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 그래서 그때 이 시간 동안에 나오는 양을 몇으로 볼 거냐면 3으로 볼 거예요. 마이너스 3. 3만큼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빛의 세기가 제로였을 때 세포 호흡 양, 즉 시간당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이만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지금. 들어가는 건 없는데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해됐냐? 그럼 단위 시간당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세포 내에서 뭘 분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을 분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단위 시간당 뭐의 양으로 대변할 수 있냐면 포도당의 무슨 양? 분해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면 단위 시간당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는 결국 세포 호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위 시간당 무슨 양으로 봐도 돼요? 세포 호흡량으로 봐도 되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 밑에 시간 개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무슨 속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 호흡 속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이렇게 이 양 가지고 이렇게 대변해서 유추해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 서서히 뭘 줄 거예요? 빛을 줄 거예요. 빛.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몇 룩스의 빛을 줄 거냐면 1000룩스의 빛을 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광합성이 일어나겠지? 그럼 그만큼의 뭐가 들어가겠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겠지? 뭐 예를 들면 1000을 줬을 때, 빛을 1000을 줬을 때 이때 이산화탄소가 시간당
1이 들어간다 가정할게요. 플러스 1. 그러면 1000을 줬을 때 광합성량이 몇이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항상 세포 호흡은 몇이에요? 플러스 3이거든. 이해됐지? 그러면 이게 식물 체내로 들어간 이산화탄소량이잖아. 그러면 이게 흡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됐다는 뜻은 그만큼의 뭐가 합성됐을 거란 얘기예요. 포도당이 합성됐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그만큼의 뭐가 합성됐어요? 포도당이 합성된 양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럼 이 말은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성 양으로 봐도 돼요? 광합성 양으로 봐도 되지. 되니? 그럼 이 말은 시간 개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속도로 봐도 돼요? 광합성 속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유추해 간다고. 이해됐냐? 그러면 이 천록수를 줬을 때 해석을 하잖아? 그럼 이만큼의 포도당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만큼의 포도당을 뭐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분해시키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식물체 내에서는 포도당의 전체량이 뭐 하겠니? 감소하겠지? 이 빛을 장시간 줘버리면 이 식물은 결국 뭐예요? 에너지 고갈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생산량보다 소비량 더 많으니까. 이해됐냐? 그렇지? 그럼 2천을 주면 시간당 흡수된 이산화탄소량이 더 많아지겠지? 그때가 몇이라고 가정할 거냐면 2라고 가정할 거예요. 됐지? 그러면 2천을 주게 되면 광합성량이 몇이 돼? 2가 되는 거지. 세포음량은 항상 몇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럼 2000 룩스의 빛의 상황에서도 생산한 것보다 뭐가 많아요? 소비된 게 많거든. 됐지? 역시 이걸 장시간 줘버리면 이 식물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측정해 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빛의 세기하고 상관없이 세포음량은 항상 뭐 하다는 얘기? 일정하다는 얘기지. 결국 빛의 세기는 광합성 속도에만 지금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 몇을 주니까 3000을 주니까 흡수된 양이 더 많아지는 거지. 몇이 들어가 지금? 3이 들어가지. 그럼 이때는 3이 들어가고 3이 나오지. 그러면 이만큼 포도당이 만들어졌고 이만큼 포도당이 분해되고 있다는 얘기지. 본전치기 한 거지. 이게. 남아 도움은 없지만 얘는 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이 상태에서는.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의 빛의 세기가 있어요. 이때의 빛의 세기지. 이때의 빛의 세기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거를 보상점이다 라고 표현해요. 보상점은 빛의 세기거든. 뭐와 똑같을 때, 광합성 속도와 세포 속도가 똑같을 때, 또는 시간당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과 시간당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똑같을 때의 빛의 세기야. 알았지? 나중에 보상점이 몇이니 그러면 너희들이 막 Y축 읽고 막 난리가 나요. 빛의 세기인데. 됐지? 이때의 보상점 3000룩스지? 보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뭔가 나간 만큼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이해됐지? 똑같은 양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됐냐? 그럼 4000 줬어, 4000. 4000을 줬더니 몇이 들어가요? 4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3을 소비시키는데 4를 합성하고 있잖아. 몇이 남아? 1이 남기 시작하지 이제. 남아도는 포도당 뭐해? 저장하겠지. 또는 다른 유기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고. 결국 이래 주로 이제 생장하는데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해. 이해됐지? 5초를 줬더니 더 늘었지. 그지? 6초를 줬더니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뭐해 지금? 똑같아요. 속도가. 이유를 이제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잎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잎을 구성하고 있는 광합성에 참여하는 세포수가 무한대가 아니지. 한정돼 있잖아. 최대 능력 7이라는 얘기지 지금. 이해됐지? 이 이상의 이산화탄소 더 이상 흡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니? 이제 그러면 7000을 줘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겠지. 8000을 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연결시켜요. 그럼 뭐가 돼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성량? 광합성량이 돼요. 됐냐? 이때 광합성 속도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일정해지고 있지? 그럼 정확히 일정해지기 시작할 때 빛의 세기 있지? 이 빛의 세기를 광, 포, 화, 점이다 표현해. 빛이 충분히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7000, 6000, 7000, 8000을 줘도 나머지는 여기 에너지에 필요한 만큼만 최대로 흡수하는 거지 나머지를 흡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됐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불편하거든. 뭐가 불편하냐면 광포화점은 찾기 쉽잖아. 일정한 때의 빛의 색을 보면 되니까. 근데 보상점을 찾으려면 여기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일일이. 귀찮잖아. 그래서 좀 한눈에 보기 편하게 그래프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약간 변형시켜요. 됐니? 약간 광합성량이지? 이 광합성량, 여기 광합성 속도가 제로일 때 있잖아. 이 제로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전체를 내릴 거거든. 광합성량 그래프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내리냐면 호흡량까지 내릴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이 그래프가 광합성량이 호흡량 위치만큼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럼 전체적으로 몇씩 내려와요? 3씩 내려오겠지. 이해됐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됐니? 그럼 봐. 그럼 이제 어떤 게 보기 편해지자면 현재 1000룩스였을 때 광합성량이 몇이니 그래요. 그럼 광합성량을 어디서부터 특정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특정해서 올라가면 되거든. 이게 광합성량이잖아. 이해됐지? 그럼 이거는 무슨 양이? 이거는 세포음량이잖아. 그럼 광합성량과 세포음량을 바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 누가 큰지를. 이해 안 되니? 이해되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합성량은 인데 세포 호흡량보다 뭐 하다는 얘기 지금? 작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지금 완벽히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점이 바로 눈에 보여요? 보상점 바로 눈에 보이거든. 거기다가 광합성량과 호흡량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엄청 편해요.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너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프.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봐볼게. 그럼 1000룩스일 때의 광합성량은 몇이니 그래요? 그럼 몇이에요? 1이제. 호흡량은 3이거든. 이해됐지? 보상점일 때 광합성량 3이에요. 호흡량도 3으로 똑같아. 그럼 4000일 때는 광합성량이 4지. 호흡량은 3이거든. 그럼 얼마큼이 남아요? 이만큼이 남다는 얘기지. 1만큼이. 이해됐지? 그럼 보자. 우리가 생태계 때 배웠다시피 식물이 특정 시간당 생산한 전체 포도당량을 뭘로 잡았어요? 총 광합성으로 잡았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양이에요? 호흡량이지. 생산한 것 중에서 일부를 호흡으로 분해시켰지. 그리고 남은 양이 뭐예요?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통해서 이런 논리가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 광합성량은 호흡량 더하기 뭐가 돼요? 순광합성량이라는 식이 유도가 된다고. 됐지? 그럼 보상점일 때는 순광합성이 몇이야? 제로잖아. 보상점 이하에서는 총 광합성량보다 뭐가 호흡량이 더 큰 상황이 된 거고. 이해됐지? 그지? 그러면 보상점을 기준으로 해서 빛의 세기를 보상점 아래로 줘버리면 이 식물은 뭐예요? 죽지. 뭐가 불가능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지? 보상점을 주면 뭐는 가능해? 생존은 가능하지. 합성한 만큼 분해시키니까. 이해됐지? 근데 뭐가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됐지? 그러면 3000 이상을 주잖아? 그럼 전체 생산한 것 중에서 일부를 분해시키고 일부가 남지. 이만큼을 주로 저장하고 또는 생장하는 데 이용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존도 가능하고 다양한 유기물을 만들어서 뭐도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생장도 가능한 빛의 세기란 얘기예요. 보상점 이상. 그럼 식물의 생사를 결정질 수 있는 빛의 세기가 바로 뭐란 얘기지? 보상점이란 얘기죠. 즉 식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무슨 점 이상에? 보상점 이상의 빛을 장기적으로 줘야 식물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니? 됐지? 네. 어쨌든 착각하지 말 점은 세포음량은 항상 뭐하다는 거지 지금?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나오거든. 외관상 기체 출입량. 이 기체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겉에서 봤을 때 출입량을 보는 거거든. 한번 봐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3이 들어가요. 이산화탄소가 몇이 빠져나와요? 3이 빠져나오잖아. 그러면 겉에서 보면 3이 들어간 만큼 3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식물 체내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양이 마치 뭐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이 바로 무슨 점이? 보상점이지. 그러면 그 수치가 몇이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이해됐지? 그럼 천녹시일 때는 1이 들어가고 몇이 나와요? 3이 나오지.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몇만 나온 것처럼 보여요? 2만 나온 것처럼 보거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 값의 y축을 그대로 읽고 있잖아.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변형시키게 되면 실제 y축이 의미하는 이 수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외관상 기체 출입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오케이? 됐지? 할만하지? 할만하지? 그지?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실제 이렇게만 나오지. 그래프가 이렇게만 나온다고. 됐어? 그러면 호흡량은 몇이라는 얘기? 3이라는 얘기지. 광합성이 제로일 때 호흡량. 이 호흡량 항상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그리고 빛의 세기를 늘렸을 때 이만큼이 광합성량이고 이만큼이 호흡량이구나. 바로 비교 가능하다고. 이해됐냐? 그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광포화점일 때요. 광포화점일 때 이게 총 광합성량, 이게 호흡량,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고. 됐지? 그다음에 보상점이 몇이니?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 3000 녹수다 해야 돼. 보상점이 몇이니? 보상점이 여기에요. 그래, 잘 찾아요. 몇이니? 그럼 또 여기를 읽어요. 0이요. 막 그러고 있어요. 광포화점이 몇이니? 그럼 뭐라 해야 돼? 5000이라 해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여기를 읽어요. 플러스 2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이제 그래프 해석을 잘해요.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표로 만들어요. 표로 만들면 애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단순히 표로 바꾼다고. 최이야. 표로 바꾸는 거야, 그냥. 됐지? 자, 볼게요. 똑같은 그래프야.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걸 표로 바꿀 거예요. 이거 주면 잘 풀어요. 근데 표를 주면 애들이 못 풀어요. 봐봐. 빛의 세기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인데 표에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에서 나온 이 말은 외관상 뭐예요? 외관상 기체 출입량을 이 표에다가 작성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빛의 세기가 제로일 때는 외관상 몇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3이지. 1000일 때는 마이너스 2거든. 2000일 때는 마이너스 1이거든. 3000일 때는 0이잖아. 4000일 때는 플러스 1, 5000일 때는 플러스 2, 6000일 때 플러스 2제. 이게 됐지? 그치? 이걸 안 주잖아. 이걸 안 주고 이것만 줘요. 호흡량이 몇이니 그래? 3. 됐지? 그러면 어디냐? 4000일 때 총 광합성량은 몇이니 그래? 4가 되는 거지. 4. 이해 됐지? 1000일 때 총 광합성량 몇이에요? 1이제 1. 됐지? 여길 때는 총 광합성량이 2가 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됐지? 5000일 때 순 광합성량 몇이에요? 2제. 순 광합성량. 이해됐냐? 이거 표가 나오면 이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그래야 눈에 보이니까. 이해됐지? 그지? 의외로 표가 나오면 애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더라고 이걸. 할만하지? 어렵냐? 할만하잖아. 됐지? 근데 개정 전에는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 근데 개정 후에는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 지금은. 됐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표만 줬을 때요. 보상점은 몇이니 그래? 보상점 3000이지. 광포화점은 이제는 광포화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가 될 수 있거든. 그래프가 주어지면 정확히 집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표만 주면 광포화점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광포화점의 그런 범위는 구할 수 있지. 뭐보다는 커요? 뭐 4000보다는 크지? 뭐보다는? 500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니? 이제 표 해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식물들마다 이제 보상점이나 광 포화점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겠지? 그것도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됐지? 식물 A하고 식물 B예요. 됐지? 식물 A의 보상점은 몇이니? 3,000이제. 식물 B는 1,000이제. 그지? 보상점이 낮은 게 누구예요? 식물 B거든. 그렇지? 그럼 빛의 세기가 약할 때 생존율이 높은 게 누구예요? 식물 B거든. 이해됐지? 그럼 식물 A하고 식물 B 중에서 호흡량은 누가 크니? 식물 A가 크거든. 그렇지? 보상점도 식물 A가 크고 광포화점 누가 커요? 식물 A가 커요. 그럼 식물 A는 식물 B에 비해서 보상점이 특히 높기 때문에 A는 빛을 많이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식물 A는 식물 B에 비해서 빛의 세기가 강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식물이라고 그러냐면 양지식물이다라고 표현해요. 됐지? 그러면 식물 B 같은 경우는 무슨 식물? 음지식물이다라고 표현해요. 됐냐? 우리가 생태계 때 배웠듯이 양엽하고 뭐 헷갈리면 안 돼? 음엽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양지나 음지나 양엽, 음엽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개념이야. 이해됐지? 됐니? 그지? 이게 표로 주면, 아니, 그래프로 주면 그나마 보기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뭘 줘요? 표만 주고, 표만. 표만 줘요. 표만. 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지? 그럼 2000일 때 식물 B의 총 광합성량은 몇이니 그래요? 식물 B 2지 2. 식물 A는 2지. 총 광합성량 지금 똑같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순 광합성량이 1이지. A는 없지. 이해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고. 됐니? 됐지? 그지? 식물 A의 보상점은 3,000이에요. 식물 B는 1,000이 되는 거지. 됐지? 이 사이에 빛을 장시간으로 주게 되면 A는 뭐예요? 죽지. A는 살 뿐만 아니라 생장도 가능해. 됐냐? 됐지? 표로 살짝 바꾸면 됐지? 방금 표를 더 응용시킨 거예요. 응용시킨 거야. 생각만 좀 하면 돼. 봐. 아까 우리가 측정했던 표는 있잖아. 측정했던 표는 식물 잎을 기준으로 직접 흡수되는 양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출되는 양을 표현한 표잖아. 됐지? 여기서의 표는 직접 흡수가 아니에요. 잘 봐. 이제 해석 잘해. 자, 볼게요. 현재 식물 잎이 있는 부분 있지? 빛을 주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요? 공기 넣어줘. 공기 빼주잖아. 그럼 공기 중에서 뭐만 측정할 거래요? 이산화탄소만 측정할 거래요. 이해됐냐? 그럼 봐. 빛을 주지 않았지? 빛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광합성 하겠냐 안 하겠니? 안 하겠지. 뭐만 하겠어? 세포만 하겠지. 그럼 세포만 하게 되면 뭐만 나와요? 이산화탄소만 나오겠지. 봐. 그럼 최초에 들어간 이산화탄소가 10이라 가정을 해요. 이 시간 동안에 A가 2가 나왔어요. 그럼 나오는 전체량은 12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10, 이게 뭐가 돼요? 12가 되는 거거든. 됐지? 그럼 무슨 양 구할 수 있어요? 호흡량 구할 수 있지? 몇?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제 이해되냐? 내가 16.1, 17.5를 그냥 간단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러면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빼잖아. 유입량에서 유출량 빼면 아까 10하고 12로 가정을 할게요.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게 이 식물의 무슨 양이? 세포 호흡량이. 온도가 일정하다 가정하게 되면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얘는 세포 호흡량이 항상 몇으로 일정해? 2도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세포 호흡량. 이해됐냐? 근데 여기서는 뭘 줬어요? 빛을 줬거든. 그럼 얘가 광합성 하겠지. 세포 호흡량 그대로 몇이 나와요? 2가 나오거든. 됐어? 그러면 10이 들어간 상황에서 얘가 광합성 하니까 이산화탄소 일부를 뭐 하겠냐? 흡수하겠지.
이게 플러스 1이 들어갔다 가정할게요. 네. 플러스 1이 들어갔어. 여기서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2가 항상 나오는 거잖아. 1이 들어가고 2가 나오지. 외관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게 됐지? 여기 몇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10 들어갔잖아. 빠져나왔지. 몇이 돼요? 10. 1이 되겠지. 이게 됐냐? 됐지? 그럼 여기가 10으로 보면 여기 몇이 돼? 11이 되거든. 이걸 빼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이거 결국 뭐예요? 외관상 기체 출입량이라는 얘기. 됐냐? 호흡량은 몇이고? 2고. 광합성량이 1이라는 얘기지. 이해 됐지? 오케이? 됐냐? 그럼 합의서 볼게요. 그럼 실제 값 빼볼게. 이걸 빼 몇이에요? 여기서 이걸 빼. 마이너스. 나 암산 잘 못해. 빨리 해. 1점. 0.6이야? 0.6? 빼보라고 해. 못 빼 이거를. 1.4야? 1.4? 못 빼냐? 이거 못 빼니 이거? 1.4야? 1.4. 맞지? 그럼 호흡량이 몇이에요? 1.4잖아. 그럼 이거 빼면 몇이에요? 플러스 0.3이냐? 됐지? 그럼 보상점 어디 있어? 보상점 0과 2점 사이에 있지 지금. 됐지? 그러면 보상점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2점보다는 작아요. 알았지? 보상점 정확히 0이 나와야 되니까 외관상이. 됐지? 이걸 빼면 몇이에요? 1.4야? 3이야? 이거는 2냐? 이거 2지? 이거 3이야? 이거 몇이에요? 3이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외관상 기체 출입량을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지? 됐어? 그러면 광 포화점은 어디 사이에 있어요? 6천하고 8천 사이에 있지? 그럼 광 포화점의 범위는 6천보다는 크고 8천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해됐지? 그러면 빛의 세기가 4천이었을 때 총 광합성 양은 몇이 돼요? 2.7이 되겠지. 2.7. 이해됐냐? 순 광합성 양은 1.3이 되는 거고. 이해됐지? 할 수 있겠지? 살짝 머리를 쓰라는 문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려우면 살짝 쓰면 돼요. 됐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게 먼저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력이 뭐? 빛의 파장하고 광합성 속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 중에서는 무슨 선을 이용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지. 예전에 빛의 파장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했었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근데 식물이 이용하는 빛은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을 또 파장별로 분류하게 되면 적색부터 보라색까지. 이쪽이 파장이 짧고 이쪽이 파장이 길지. 파장의 숫자까지 좀 알면 좋아요. 여기는 파장이 짧은데 파장의 길이가 워낙 짧으니까 나노미터 쓰지.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됐지? 여기가 대략 400 나노미터예요. 여기가 대략 700 나노미터예요. 알았지? 이게 과시광선 파장의 범위예요. 됐냐? 그러면 이 다양한 파장을 식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빛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는 빛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건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 작업이 이게. 이해됐지? 그럼 빛의 파장과 광합성 속도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조작으로 두고 이걸로 뭘로 두겠다는 얘기야? 정수로 두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만 변화시켜야지. 그럼 빛의 색이 뭐 해야 돼? 똑같이 줘야 되겠지. 최대한 무슨 점 이상으로?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줘야 돼. 그래야 확실하게 광합 속도에 대한 관계가 나오니까. 온도는 최종 온도에 맞춰주고 이산화탄소량을 충분히 공급시켜야 돼. 그래야 이 관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냐? 이게 최초의 빛의 파장과 관련된 실험이 몇 년도더라? 1800년대 후반대인 걸로 기억이 돼요. 19세기 후반에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을 하거든. 그지?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명체가 필요하겠지? 그지?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제 식물을 주로 쓰기도 하는데 이때 실험은 주로 녹조류를 많이 쓰거든. 녹조류를. 녹조류 중에서도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클로렐라가 있어요. 클로렐라. 그 다음 여기에 등장하는 뭐가 있냐면
핵함이 있어, 핵함. 됐지? 왜? 클로렐라. 아, 이걸 활용해서 만든 음식물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됐지? 예? 녹조류예요. 녹조류는 다세포성 조류야. 알았지? 그럼 핵함을 사용을 했잖아. 그럼 핵함이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여러 개 일렬로 연결되는 구조거든.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해됐지? 그지? 빛의 파장을 다르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가시광선 빛을 다 모으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잖아. 하얀색은 그냥 파장도를 분류시킬 거예요. 그럼 무슨 기가 필요해? 빛을 나눠줄 장치 분광기 필요하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프리즘이지. 그치? 자, 그 다음 광합성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돼. 볼게요. 여기다 이제 빛을 줘놓고 광합성 속도가 어디서 활발한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에 좀 잘 보이게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미생물을 넣어주거든. 이때 미생물이 호기성 세균을 넣어줘요. 호기성 세균. 됐지? 말 그대로 무슨 호흡이 가능한? 유산소 호흡이 가능한. 실제로는 이것만 할 수 있는 세균을 넣어줘야 돼.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해됐지? 그러면 핵함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어떤 기체를 방출시켜요? 산소를 방출시키잖아. 그럼 호기성 세균들이 산소가 가장 많이 방출된 쪽으로 얘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쪽으로 산소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호기성 세균이 어디로 몰려요? 가운데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 영역 중에서 광합성이 어디가 활발한지를 확인하는 걸 눈으로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줘야 되겠지. 일단 이게 뭐예요? 프리즘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강을? 백색 강을 쏘면 굴절률에 따라서 이놈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겠지. 됐냐? 그러면 이쪽에는 주로 무슨 색을? 적색을, 노란색, 녹색, 주로 파란색을 포함한 보라색까지 다양하게 줬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만약에 핵함이 빛의 파장을 골고루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모든 구간에서 발생하는 산소량이 뭐 하겠어요? 똑같겠지. 그럼 호기성의 분포비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실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호기성 세균이 이런 식으로 몰려 들어가더라니. 됐지? 무슨 말이에요? 양쪽 끝에서 산소 발생량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러면 녹조류인 핵함은 빛의 파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로 무슨 색 계열과? 적색 계열과 그 다음에 파란색에 가까운 청자색 계열의 파장을 주로 광합성이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네, 주의할 점이야. 그럼 녹색은 또는 노란색 가까운 이 녹색은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건가요? 이용하는데 이용 효율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호기성 세균의 분포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 들어가거든. 이해됐지? 그지? 됐냐? 그럼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쪽 계열과 이쪽 계열을 많이 광합성이 활용하는구나를 최초로 확인한 실험이에요. 됐지? 그지? 자, 그럼 결국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바로 엽록소라든지 카로틴과 같은 잔토필과 같은 색소들이잖아. 됐지? 실제 흡수 능력을 한번 실험을 해봐요. 흡수 능력을. 봐. 여기 시험관 안에다가 뭐를 잔뜩 놓느냐면 색소들을 잔뜩 넣어놔요. 색소. 엽록체 안에 색소를 잔뜩 넣어놔. 됐지? 그 다음에 백색광 비춰가지고 프리즘을 통해서 얘를 빛을 비추지. 그치? 그럼 여기를 투과한 게 있고 투과하지 않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붉은색 계열 보이지? 붉은색 계열은 여기 거의 투과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무슨 말이야? 얘들이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야. 됐지? 여기도 많이 안 빠져나왔잖아? 여기 계열을 많이 뭐 했다는 얘기야?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 했어요? 그냥 빠져나왔거든. 여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광합성이 많이 이용하는 파장이 아니란 얘기죠. 아예 이용하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붉은색도 100%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살짝 뭐 할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지. 그지?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빠져나온다는 얘기. 이해됐냐? 너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지? 똑같은 그림이에요.
되니? 400 나노미터는 무슨 색이? 보라색이지? 700이 적색이거든. 그렇지? 주로 이쪽이 덜 통과했잖아? 많이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많이 흡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됐냐?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 투과율이 높잖아. 투과율이 높거나 또는 이놈들이 아예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뭐 할 수도 있어요. 반사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지? 반사율이나 투과율이 높은 것들이 광합성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파장이라는 얘기. 됐냐? 이게 이제 과거에 실험했던 거고, 요즘에는 이 분광기에 대한 어떤 기계 장치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 특정 파장들을 골라낼 수 있지. 그게 선 스펙트럼이잖아.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 특정 파장을 뽑아내는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정확히 특정 파장의 일부를 하나하나 다 줘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광합성 속도와 관련된 파장의 영역도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리고 현재 실험한 결과값이에요. 이게 됐지? X축이 뭐야? 빛의 파장, Y축은 흡수율이에요. 됐지? 엽록소를 포함한 색소들의 흡수율이야.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요. 색소들마다 파장별로 흡수하는 영역대가 이렇게 다 다르더란 얘기지. 지금 색소가 4가지 있잖아.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준 거야? 2가지만 보여준 거야. 대표적으로 A하고 뭐하고? B하고. 외워. 위치 외우라고. 올해 문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했는데 올해 문제에서 이걸 기억 니네에서 물어봤거든 지금. 외워야 돼. 짜증나잖아. 이상하게 수능 문제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 이 새끼 이상하게 이렇게 뭐 많이 외우고 있냐 뭐 그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짜증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결과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스펙트럼 중요한 말이 아니고 뭐를 측정해봤다는 얘기야? 흡수율을 한번 측정해봤던 그래프예요. 됐죠? 그냥 두 번째 그래프다. 자, 빛의 파장에 따른 무슨 속도야? 광합성 속도지. 파장별로 광합성 속도가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더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흡수된 양이 많은 만큼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덜 흡수된 만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이 그래프를 두 개를 뭐 시켜볼 거예요? 합칠 거예요. 합치면 너희들 교재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됐지? 참고로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 하냐면 작용 스펙트럼이라 하거든. 스펙트럼. 이게 스펙트럼으로 빛을 다 나눠줬잖아. 그 결과 뭐를 측정한 거야? 광합성의 작용을 또는 광합성의 속도를 측정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걸 작용 스펙트럼 결과라고 그래요. 이해됐니? 그치? 그러면 이 두 개를 짬뽕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오지. 됐지? 여기가 광합 속도잖아. 그래프를 뭘 보란 얘기예요? 무슨 스펙트럼? 이 결과는 작용 스펙트럼이잖아. 이게 광합성 결과라고 지금. 됐지? 여기는 빛의 뭐예요? 흡수율이잖아. 무슨 소들이 가? 엽록소들이 가. 이해됐냐? 됐지? 봐. 그럼 엽록소 A하고 B를 비교하잖아. A하고 B를 비교하면 엽록소 A는 이 파장이나 이 파장을 둘 다 잘 흡수할 수 있지. 그지? 엽록소 B는 이쪽 파장을 주로 많이 흡수를 해주지? 그렇지? 그러면 엽록소 A 입장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짝 도와주고 있어요. 엽록소 B가 살짝 더 도와주고 있지? 됐냐? 그럼 봐. 그럼 여기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광합성 속도는 좀 높게 나오거든. 그럼 나머지 이 파장들을 누군가 조금은 흡수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 뭐 어떤 놈들이 아까 얘기했던 카로틴, 그 다음 잔토필들이 주로 이 영역의 파장을 많이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엄청나진 않지만. 그래서 식물들은 최대한 전 영역의 파장들을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색소들마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녹색이나 노란색 계열들의 흡수율이 이쪽 계열의 흡수율보다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됐냐? 처리되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면 되겠지. 문제는 아까처럼 칼라파락이 안 나오지? 흑백으로 나오니까 흑백으로 익혀야 돼요. A, B 위치 잘 익혀. 그렇지? 올해 문제 나왔어요. 짜증나게. 자, 그 다음에 뭐야? 온도와 광합성 속도.
와 관련된 문제 볼게요. 내용 볼게요. 온도는 뭐와 관련돼 있어? 효소. 됐지? 이게 온도가 최적 온도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물질 내에서 속도는 뭐 해주게 돼요? 온도가 최적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이게 낮은 상태에서 최적 온도에 가까워질수록이야 물질 내의 속도는 뭐 해져? 빨라지지. 그럼 온도가 증가하면 광합 속도 뭐 해져? 빨라지거든.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럼 무슨 속도도 증가할까? 세포 속도도 같이 증가한다. 알았지? 그래서 아까는 세포 속도가 일정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뭘 통제했을 때요? 온도를 통제했을 때지.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고 나머지를 통제시키게 되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광합성 속도뿐만 아니라 세포 속도도 같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효소 파트의 그림하고 같이 그려두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니? 위에 볼게요. 온도를 뭐 시켰어요? 증가시켰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무슨 성 속도를 측정한 거냐면 광합성 속도를 측정한 거예요. 됐지? 그럼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합 속도가 점점 보여주고 있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 그럼 이 그래프가 뭐예요? 이 온도가 무슨 온도인데? 최적 온도지. 근데 이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광합 속도가 보여주고 있대요. 떨어지고 있대요. 왜? 효소가 변성돼서 그렇지. 이해됐냐? 됐지? 근데 여기서는 온도를 조작시키고 있지? 근데 조작변이 하나 더 나오거든? 뭐? 빛의 세기. 그치? 봐. 강한 빛을 줬을 때는 온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확실히 볼 수 있지. 약한 빛을 주면 온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확실하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온도와 광합성 속도를 보려면 최대한 강한 빛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무슨 점 이상의 빛을 줘야 돼?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줘야 돼. 이해됐지? 그럼 볼게. 이게 조작변이네요.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도 비교할 수 있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 속도 비교할 수 있잖아. 그럼 봐. 이걸 무슨 변인으로 두고 싶어요? 조작변을 두고 싶어요. 예전에 과학탐구 그래프 해석을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 안 나니? 했거든요. X축을 통제 변을 잡을 거야. 그럼 X축을 특정 지점 뭐 하면 돼요? 찝으면 돼요. 몇 도씨 환경에서 20도씨 환경에서 빛의 세기만 변화시켜 볼 거라고. 그럼 약한 빛이었을 때 광합 속도 이만큼이고 강한 빛이었을 때는 광합 속도 이만큼이잖아. 빛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광합 속도가 뭐 해주고 있다는 얘기?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지금 실제.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 교재 보면 이것도 나와있지? 봐. X축이 뭐야? 빛의 세기지? Y축이 광합 속도예요. 그럼 이거는 Y축이 뒀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변이니? 종속변이지. 그럼 X축의 첫 번째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변이. 근데 뭐도 변화시키고 있어요? 온도도 변화시키고 있거든. 그러면 빛의 세기와 광합성 속도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통제해야 돼? 온도를 통제해야 되거든. 온도를. 그러면 온도가 3개 나오잖아. 그럼 온도를 통제하라는 얘기는 그래프 안에 있는 온도를 통제하는 방법은 셋 중에 몇 개만 보면 돼요. 하나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볼 거야. 그러면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 속도가 뭐하다고? 증가하다 보여진다는 얘기? 일정이 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러면 온도하고 광합성 속도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그럼 뭘 통제해야 돼? 이걸 통제해야 되지. 그럼 빛의 세기 특정 지점 뭐예요? 찝지. 이 빛의 세기 한에서 10도일 때 광합성 속도, 20도실 때 광합성 속도, 30도실 때 광합 속도예요. 아, 온도가 뭐 할수록 증가할수록 광합성 속도도 뭐 해주는구나?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아닌데 40도씨도 똑같은데 이거하고 무슨 온도 넘어섰어요? 무슨 온도? 최적 온도 넘어섰잖아. 이때 이 값이 똑같은 거지 지금. 이해됐냐?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됐지? 이제 자, 그 다음 이 그래프예요. 별표 하나 쳐놓고 요즘에 트렌드야. 많이 물어보는 그래프 중 하나 지금 이게. 오히려 이런 그래프가 쉬워요. 뭘 변화시키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뭘 동시에 측정하고 있어요? 총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총 광합성량은 뭐 더하기? 순 광합성량이 호흡량이거든. 그럼 20도씨에서 총 광합성량은 몇이에요? 이만큼이지. 호흡량은 이만큼이거든. 그럼 나머지는 순 광합성량이 되는 거거든.
이랬지? 그럼 또 봐. 온도가 증가하니까 광합성이 됐든 호흡이 됐든 같이 뭐하고 있어요? 같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광합성에 관련된 효소의 최적 온도는 여기란 얘기지. 됐지? 그럼 선생님 호흡 속도는 계속 올라간 거야? 이것도 물질 대사잖아. 효소 관여하지. 그럼 호흡에 관련되는 효소의 최적 온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 거란 얘기? 나중에 또 감소돼요 이게. 이해됐지? 됐냐? 뒤에 그래프가 좀 잘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호흡에 관련된 효소들이 광합성에 관련된 효소보다 최적 온도 살짝 뭐하구나?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순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온도는 대략 몇 도니? 순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 온도 대략 한 여기가 거의 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대략. 됐지? 대략 몇 도예요? 한 3도 정도 되겠네? 됐지? 얘들이 착각하는 게 총 광합성량이 가장 높을 때가 순광합성량이 가장 높은 줄 알거든. 그치? 얘들 고랭지 식물 들어봤지? 배추나 무 키울 때 여기 해발 고도가 낮은 데가 아니라 높은 데서 키워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온도가 낮은 데서 키운다고. 그래야 순광합성량이 많아지면서 생장률이 커진다고. 배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지. 됐냐? 이해됐지? 네. 일단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살짝 변화시켜 볼게요. 개념만 살짝 바꿔버리거든. 총을 순으로 바꿔버려요. 그래프 의미가 달라지지? 그지? 무슨 말이에요? 20도씨에서 순광합성량 이만큼이지? 호흡량은 이만큼이잖아. 총 광합성량 이걸 더한 값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니. 총 광합성량. 이해되니? 됐지? 잘 봐. 문제잖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광합 속도의 관계예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위한 반응물이지. 효소와 반응 속도에서 기질이 되는 거예요. 기질의 양에 따른 반응 속도로 보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질의 양에 따라서 물질 대사 속도 증가다 뭐예요? 일정해지거든. 기질 양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이게 무슨 변이냐? 조작변이. 이거 종속인데 또 하나 조작변 더 두고 있지 뭐. 빛의 세기.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에 따른 광합성 속도의 관계 말하고 싶어요. 빛을 통제해야 되지. 둘 중에 몇 개만 보면 돼요? 하나만 보면 돼요. 이해됐니? 됐지? 그지?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 속도를 보고 싶어요? 뭘 통제하면 돼요?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이 이산화탄소 농도 있을 때 강한 빛이 약한 빛보다 속도가 뭐하구나? 빠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됐지? 할만하지? 됐니?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한 요인 들어갈게요. 제한 요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한 요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광합성 속도를 제한시키는 요인이 뭔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실제 이제 그런 의미도 되긴 하는데 이 제한 요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 그래프 해석이 안 돼요. 봐봐. 제한 요인은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프 상에서 광합성 속도에 뭐를 미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 요인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 그래프 보이냐? 아까 살짝 봤던 유사한 그래프인데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 속도인데 빛의 세기하고 뭘 변화시키고 있어요? 온도를 변화시키고 있지. 그러니까 시점이 아니라 빛의 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됐지? 빛의 세기가 변하고 있는데 특정 빛의 세기를 딱 찝잖아. 찝으면 이때의 광합성 속도는 온도가 25도이든 15이든 5도이든 뭐해 지금? 다 똑같지. 그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빛의 세기에서 실제 광합성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온도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빛의 세기가 광합성 속도를 변화시키고 있지. 이 범위에서 이해되니? 그지? 그럼 이 범위에서 실제 광합성 속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 건 뭐란 얘기?
빛의 세기거든. 그럼 이 지점에서 제한 요인은 뭐로 보란 얘기? 빛의 세기로 보란 얘기. 되니? 그지? 그 다음에 이놈들이 쭉 가다가 결국은 뭐였죠 지금? 일정해지거든. 그럼 봐. 시점이 대략 이 시점이에요. 됐지? 이 시점. 됐지? 그럼 보자. 빛의 세기가 여기 세 지점을 찍잖아. 세 지점을 찍으면 5도씨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왔다 갔다 시켜도 광합성 속도는 변화 안 되네. 안 변하지. 그럼 15도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이 속도는 변화 안 되네. 이 속도는 안 변하거든. 마찬가지로 25도 상황에서 빛의 세기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 속도는 변화 안 되네. 안 변하거든. 그럼 실제 이것과 이것이 특정 빛의 세기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건 결국 누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온도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이 빛의 세기에서 제한 요인은 뭐로 들어간 얘기? 온도가 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럼 이 사이는 대략 이 사이는 둘 다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사이에서 제한 요인은 온도하고 빛의 세기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 됐냐? 오케이? 여기도 한번 해볼까?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여기 이산화탄소 농도지? 빛의 세기예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여기가 됐든 여기 됐든 강한 빛이든 약한 빛이든 광합 속도는 지금 뭐하거든? 똑같거든. 각 지점에서. 그럼 여기서 실제 광합성 속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건 누가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제한 요인은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러면 대략 여기서부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니라 뭐 빛의 세기가 제한 요인이라고. 대략 여기는 둘 다 관여하고 있죠. 이해되니? 제한 요인 찾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지? 얘들이 이제 제한 요인 찾으라니까 제한시키는 요인만 찾거든, 얘들이. 그런 뜻이 아니야, 실제는. 됐냐? 됐지?